오늘 M7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영상으로도 그렇고 젠스당 CEO 들어 보이면서 발언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나오고 있기는 한데 오늘 제가 부제로 달아온 것처럼 퀄컴의 도전 이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이게 주 주제입니다. 왜냐하면요. 퀄컴이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 출시를 공식화했거든요. 이게 업계 최강자인 엔비디아의 도전장을 내민 소식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첫 번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AI 가속기 내년과 그리고 2027년 연이어 출시를 한다고 해요. AI 200과 AI 250 이것을 250을 각각 내년 27년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퀄컴은 아시다시피 모바일 프로세서 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 센터 AI 칩 시장에 본격 진입을 하는구나. 그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고객이 사우디아라비아 AI 스타트업인 휴메인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200메가바이트 규모 컴퓨팅 시스템 구축해서 일단 AI 200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 운영에 나설 계획이라고 해요. 그리고 27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그 칩을 내놓는데 이게 만약에 칩 형태로 공급이 되면 엔비디아나 또 다른 회사 프로세서 기반 장비에서도 작동이 가능한데 만약에 그냥 자체 서버 형태로 제공이 되면 엔비디아나 AMD 서버 제품이라 직접 경쟁을 하는 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렇게 그런 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부각이 되는 것이죠. 지금 퀄컴이 일단 AI 쪽에서는 후발주자로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를 발판으로 해서 좀 새로운 성장축을 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엔비디아의 독보적인 위치를 조금은 균열, 조금의 변동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소식이라서 오늘 퀄컴의 이야기로 첫 번째 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퀄컴이 오늘 장중에는 15%대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했어요. 정규장에서는 11%대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도 1%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다. 거의 반년 만에 최고 수준의 달력적인 움직임을 보인 퀄컴 소식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실적은 M7 기업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발표를 했고요. 이제 오늘 내일부터 해서 연이어 M7 5개 종목이 실적을 앞두고 있죠. 실적 발표를. 그런데 이제 실적은 나왔고 다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소식은 11월 6일에 있을 연례 주촉에서 머스크의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400조 원에 달하는 이 보상안이 표결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두고 테슬라 이사회에서 공개 서한을 개인 투자자들 등에 보내서 이 주총에서 머스크 보상안이 통과되도록 어떻게 보면 강조하고 압박하고 이것이 맞다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내용을 주주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자세한 발언을 보면 요 의장이 일론 붙잡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다. 일론이 이탈을 하면 머스크가 이탈을 하면 뭐 머스크의 재능을 상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테슬라 인재 채용이라든지 그리고 테슬라의 핵심 동력이 되는 리더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강하게 좀 주장을 했고요. 결국 테슬라가 지금 중요한 분기점에 중요한 가치 레벨업을 위한 중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전환점에 와 있는데 이것이 상실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이 공개 서한을 통해서 녹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산업의 그런 선도 기업에서 또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는 것 AI과 로봇에 대한 로봇공항에 대한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시점에서 머스크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공개 서한을 통해서도 의장이 입장을 밝혔고 또 CNBC랑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게 단순히 보상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이 머스크의 의결권 행사와 이 영향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지금 어쨌든 이 순차적으로 테슬라가 뭐 실적치를 어느 정도 이상을 달성을 하면 또 이렇게 지분이 확보가 되는 구조로 지금 설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보상 수령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를 환산을 하면 현재 지분율, 머스크 지분율이 13%인데 최대 25%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 25%까지 이제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단순한 문제라기보다 의결권 영향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또 언론 인터뷰에서도 같은 내용을 재차 반복을 했더라고요. 지금 테슬라 개인 투자자가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입장을 좀 표명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 보상이 발표되고 나서 이 기업들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라면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는 것들이 좀 있지요. 그런데 어쨌든 주가는 이 지금 이사회에 머스크 1조 달러 급여안에 옹호하는 입장을 냈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테슬라가 4%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다는 점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내용도 테슬라 관련 내용도 내일 인터뷰에서도 좀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에요. 세 번째로 아마존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기 쭉 밑에 보시면 제가 동기간 타사도 점점점 이렇게 해놨는데요. 최근에 가장 최근 들려온 소식은 저거예요. 메타에서 이 AI 부서에서 600명 감축한다는 소식, 뭐 등등 마소도 있고 구글도 있고 담진 않았지만 인텔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이 2020년 이후로 IT 업계 최대 규모로 감원을 착수를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CNBC 보도 통해서 전해진 내용인데요. 약 3만 명 정도 추산, 역대 최대 규모의 감원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사업부문 전반에 걸쳐서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메일 보내가지고 직원들한테 감원 사실을 알리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지금 2분기 말 기준으로 전 세계 아마존 직원이 154만 명 정도인데 주로 창구 인력이고 본사 직원은 35만 명 정도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 이후로 22년부터 전사적 차원으로 감원을 진행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올해까지 한 2만 7천 명 넘게 퇴직을 했는데 이 정도 이상의 수준의 인원을 더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만 7천 명 감원한 것 중에 뭐 클라우드, 스토어,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 부문에서 감원이 이뤄졌는데 이제 전사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점. 지금 뭐 이렇게 동기간 타사 동향을 살펴보셔도 그렇지만 감원이 이뤄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빅테크 업계에서도요. 앤디 제시 아마존 CEO도 관료주의 축소해야 된다. AI 활용 통화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건 올 초부터 좀 강하게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글쎄요. 뭐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I 기술, 차세대 기술 확보에 따른 감원일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어쨌든 그만큼 기술적으로도 이 사업을 돌아가게 하는데 바로 적용이 가능할 만큼의 그 정도 충당이 가능한 어떤 기술적 지위를 확보했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찌됐든 이렇게 감원 비용 감축? 그만큼 회사가 어렵나? 그 얘기 있거든요. 최근에 사실 이번 분기 미국 뉴욕 증시에 이 실적 내놓은 기업들 대부분 나쁘지 않은 실적을 내놓는 게 사실은
어떠한 사업적인 비전 실현이나 목적 달성에 의한 좋은 실적을 낸 것이라기보다는 기업들 내부적으로 그 비용을 감축해서 얻은 실적이라는 그런 평가를 또 내놓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말 적용 가능한 수준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존 공장이 나오기도 하는데 로봇 팔이라든지 배송 기사들이 쓰는 뭐 AR 뭐 안경이라든지 뭐 AI 자동화 시스템, 분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게 다 충당이 되나 보다라고 첫 번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거야. 두 번째는 너무 이른 것이 아닐까? 어쨌든 이렇게 비용 감축을 일단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또 다른 신호가 아닐까. 이렇게 좀 양면에서 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감원 소식을 저는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 소식은 이렇게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고,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소식인 것 같더라고요. 림님께서 아마존 이제 AI 기업이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림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퀄컴 타이밍만 보다 매수 못했어요. 말씀 주셨. 아까 엔비디아 소식, 퀄컴 소식 같이 말씀드린 부분에서 림님께서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알파벳 소식을 마지막으로 좀 보도록 하려고요. 알파벳. 구글 소식인데요. 구글이랑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그 가동 중단된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해서 전력 공급 받기로 하기 위해서 이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뭐 아이오와주의 유일한 원전 시설이었는데 2020년에 이미 폐쇄가 됐었던 그 에너지 센터를 2029년 1분기까지 재가동할 계획으로 양사가 협력에 나선다, 협력을 도모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발전소 가동이 되면 구글은 600메가와트 정도 이상의 전력을 24시간 내내 공급받아서 이 구글의 아이오와주 이 지역에 있는 클라우드랑 AI 설비, 인프라 시설에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동 중단된 것뿐만이 아니라 양사는 새로운 신규 원전 가능성도 모색해 볼 수 있는 내용에도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워낙 다시 건설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 이렇게 지금 가동이 중지됐던 요 원전을 활용해서 재가동하는 그런 내용들도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구글과 넥스트에라 에너지의 관련 소식까지 오늘 M7 내용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